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 시간부터는요, 사회성과 관련한 문제행동 지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사회성은 우리 친구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와서 또래 관계를 형성을 하고 또 교사와 다른 성인들 간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그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사회성과 관련한 그 문제 행동에 대한 주제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 행동, 방해하는 행동, 사회적 위축과 고립, 그리고 괴롭힘, 따돌림, 이렇게 주제를 나누어서 각각에 대한 문제 행동의 원인, 사례, 그리고 교육 활동,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격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의 행동이지요. 사람이나 목표물을 향해서 심리적이나 혹은 신체적 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도된 행동을 말하는데요. 공격성을 사람과 사물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물리적 또는 언어적으로 과격하게 표현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분노를 촉발하는 어떠한 정서적 상태를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공격성의 유형은 우연적 공격성, 표현적 공격성, 도구적 공격성, 적대적 공격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또 크게 나누면은 외현적 공격성, 그리고 내재적 공격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연과 감각적 즐거움, 탐색에 따른 유형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우연적 공격성과 표현적 공격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연적 공격성은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우연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끄럼을 타다가 먼저 탄 유아가 비키기 전에 내려와서 부딪히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표현적 공격성. 남을 해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를 보고 즐거움을 느끼거나 재미를 탐색하는 신체적인 행동입니다. 표현적 공격성의 목적은 공격의 피해자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즐거운 감각을 느끼는 건데 공격하는 유아가 화, 좌절감, 적대적 감정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고 탐색적인 신체적 활동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방해하는 행동, 괴롭힘 등 일반적인 공격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만들어 놓은 차도 블럭을 큰 자동차로 흩어버리는 행동을 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차도를 만든 친구는 자신의 작업물이 망가지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격의 목적에 따른 유형으로 또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공격의 목적에 따라서 도구적 공격성, 적대적 공격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구적 공격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의 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는 공격성을 말하고요. 타인을 해치거나 고통을 가하려는 자체가 그 목적인 공격성은 적대적 공격성입니다. 적대적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신체적 공격성은 신체를 때리거나 치고 꼬집는 등 물리적인 힘으로 가하는 공격성을 의미하고 언어적 공격성은 욕, 나쁜 말을 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는 것. 관계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거나 험담을 해서 관계를 악화시켜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공격성을 말합니다. 공격적인 행동이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지 볼까요? 외현적 공격성, 내재적 공격성으로 구분해서
외현적 공격성은 밀기, 차기, 때리기와 같은 신체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욕, 험담과 같이 언어적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것을 말하고, 내재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손상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공격성으로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성을 말합니다. 유아는 발달 특성상 외연적 공격성을 빈번하게 보이는데요. 유아의 공격성은 또래들로부터 거부되는 주요 원인의 하나이고요. 이후 자라면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공격성은 유아들에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의 측면에 속하기도 하지만 이 유형이 정도가 심해지고 강도가 세져서 빈번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주의 깊은 지도가 필요한 경우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점은 공격성은 자기 주장과 자기 방어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 주장은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조절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격성은 자기 주장과 자기 방어와는 다른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공격성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질적 요인, 환경적 요인, 잘못된 학습,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기질적으로 왕성한 힘과 기운을 충분히 발산하지 못해서 자신의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지요. 이러한 경우는 유아가 체력이나 힘이 넘쳐서 순간적으로 다른 유아나 교사, 성인을 향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유아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 욕구 불만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둘째, 기질적 정서적 장애로 인해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만일 유아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갖고 있거나 적대적 반항 장애 또는 다른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공격적인 행동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과잉 보호 또는 무절제한 사랑으로 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부모가 유아를 과잉 보호하거나 무절제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익숙한 유아는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자신의 욕구가 만족되지 못하면 쉽게 분노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유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겠지요. 이런 경우에 자신의 의도나 원하는 것을 적절한 방법,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아는 또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을 모를 때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놀이에 참여하기, 장난감 나누어서 놀이하기, 도와주기, 양보하기, 갈등이 있을 때 언어로 표현하기 등의 기술을 모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공격적인 행동을 학습하거나 모방한 경우인데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형제 자매가 싸우거나 욕하는 행동, TV, 비디오 등의 매체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장면, 또래 친구들끼리 신체적으로 때리고 싸우는 장면, 부모의 체벌과 언어적 폭력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관찰한 후 이 행동이 학습이 되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행동을 모방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인데요. 유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기분이 이유 없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유아는 부모에게 주로 울음이나 짜증을 부리는 것으로 자신의 좋지 않은 기분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때때로 이러한 방법으로도 기분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발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아의 공격적인 행동이 기능적 행동평가 방법인 ABC 관찰 방법을 사용하거나 관찰 척도를 이용해서 관찰될 수 있는데요. 유아가 언제, 어디서, 왜, 누구와 또 때리고, 밀고, 물건을 던지고 괴롭히는지를 관찰을 해서 지도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요. 그래서 유아의 공격성을 관찰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언제 그 행동을 하는가? 또 공격적인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가? 유아의 공격적인 행동이 일어나면 주로 피해자가 누가 되는지, 공격적인 행동을 한 후의 결과는 어떠한지, 표 12-2는 교사가 학급에서 유아의 공격적인 행동을 관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척도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신체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체적 공격성 문항 볼까요? 방해를 받으면 성을 낸다. 관찰을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교사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공격성 중에서 쉽게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른다. 다른 유아를 때리고 물거나 발로 찬다. 교사에게 화가 나면 교사를 때리거나 물건을 부순다. 다른 유아로부터 놀잇감을 빼앗는다. 관계적 공격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생일날 초대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한다. 한 유아를 정해서 다른 유아들이 그 유아를 싫어하게 한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놀이 집단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로 협박한다. 자신의 부탁이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유아에게 같이 안 놀 것이라고 말한다. 특정 유아를 지목해서 이 유아와 놀지 말라고 다른 유아들에게 말한다. 한 유아에게 화가 나면 이 유아를 놀이 집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등의 항목의 공격성 관찰 척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격적 행동을 분석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킬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 사회행동 시 즉시 칭찬합니다. 공격 대상인 특정 유아와 분리시킨다. 타임아웃 기법을 적용한다. 되어 있지만 여기서 5번은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중하게 선정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유아의 행동을 분석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거 제일 중요하지요. 선행 조건이 되는 환경이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때리는 행동이 비구조화된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교사가 해당 영역 근처에 머무르면서 유아를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행동이 전이 시간과 좁은 공간에서 많은 유아가 활동이나 놀이를 할 경우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유아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어서 행동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유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보상받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합니다. 세 번째, 공격적인 유아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유아가 좌절감을 느낄 때 때리는 행동 대신에 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짝을 지어주거나 모범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이좋게 지내는 행동을 하면 즉시 칭찬하는 행동을 통해서 긍정적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한 유아의 행동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유아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서로 다른 모듬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두 유아가 곁에 있는 경우 교사가 그 곁에 있어 주어서 공격적인 행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격적인 행동을 한 유아에게 타임아웃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 유아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후 때린 유아에게 친구를 때리지 않아요.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마음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까지 말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5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나서 자, 그다음 음, 교육활동 324페이지 보겠습니다. 방해하는 행동 하기 전에 5번은 가리도록 네, 교재에 나와 있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 이상 타임아웃을 적용하면 아동 학대에 속하기 때문에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공격성과 관련된 그림책 읽기 통합활동 324페이지에 나오지요.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이라는 동화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조형 활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언어 활동, 동국 활동으로 이어지는 활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공격적 행동의 사례와 그 지도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적대적 공격성 326페이지입니다. 유아 이름 승리. 만 5세 남자아이들이에요. 남자아이예요. 유아들이 방과후 수업으로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승리가 대성이에게 달려가더니 머리를 때린다. 대성이도 승리를 때리고 발로 찬다. 선생님은 승리를 복도로 데리고 나온다. 승리야, 왜 갑자기 대성이를 때렸어? 라고 물어보자 승리는 아우, 저 새끼가 열받게 하잖아요. 라고 말한다. 선생님이 뒤에서 봤는데 대성이는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어. 혹시 대성이랑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자. 아, 왜요? 짜증난다고요? 라고 큰 소리를 치며 발로 벽을 찬다. 선생님은 승리의 두 손을 잡고 승리가 진정될 때까지 선생님이 기다려줄게. 너가 화가 풀리면 선생님한테 와. 라고 말한다. 지도 방법. 승리와 대성이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다. 승리의 아버지는 평소 욕을 많이 해서 승리가 따라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의 걱정이 많다. 유아가 괴롭히거나 때리는 행동을 특정 유아에게만 할 경우에 서로 떼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을 할 때 서로 신경 쓰지 않도록 승리와 대성이의 자리를 멀리 배치하는 것이 좋고, 유아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분출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승리는 평소 화를 잘 내는 것으로 보아 억누르는 화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차례기나 펀치백 등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정과 연계해서 유아가 바른 언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고요. 아버지가 공격 행동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승리의 행동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 교육과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자녀에게 해주어야 하는 말과 관련한 정보를 끊임없이 전달해서 가정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학급에서 승리에게 사회적 기술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공격적인 행동 대신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나 평안한 상태를 해치고 학습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그 유형으로는 유아의 자리 이탈 행동, 유아가 부적절한 소리를 내는 행동, 유아가 교사의 지시에 불순종하는 행동, 유아가 과제와 관련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또 유아의 불필요한 언어적 표현으로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이나 친구에게 이야기를 거는 행동. 그 원인으로는 활동에 흥미가 없는 경우, 또래나 교사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경우,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다른 유아의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리고 활동 공간이 너무 협소할 경우에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동, 교사의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주의 집중력이 부족한 경우, 성인과의 힘겨루기 상황,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욕구가 그 원인으로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동, 그다음 음, 행동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행동들을 관찰할 때 언제 다른 이와의 작업을 방해하는가? 방해하는 행동 정의 선행 조건은 무엇인지, 유아가 주로 피해를 주는 유아는 누구인지, 방해하는 행동을 한 그 후에 그 결과는 어떠한지, 방해하는 행동의 형태는 어떠한지를 잘 관찰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 방안과 교육 활동을 살펴볼까요? 방해하는 행동을 분석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 방해 대상인 특정 유아와 분리하는 것, 정적 강화를 사용하는 것. 정적 강화라고 하면은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유아가 조용히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고 활동에 참여하면 즉시 강화를 해서 긍정적인 행동이 증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가 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또래들과 사이좋게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비디오를 촬영을 하거나 사진을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요. 6번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자, 그럼 교육활동으로 동화를 활용한 활동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꼭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동화책을 활용해서 유아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어보고 그림책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유아가 교사나 부모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상해보는 활동을 계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행동을 지도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이름 기영, 만 5세 남아입니다. 진혁, 선생님, 기영이가 자꾸 시끄럽게 귀에다 소리 지르고 괴롭혀요, 선생님. 아까는 기영이가 저보고 멍청하다고 했어요. 교사, 기영아, 친구들이 한 말이 사실이니? 네. 왜 그렇게 친구들에게 한 거야? 선생님이 이유를 알 수 있을까? 그냥 장난으로요. 장난으로 그러는 게 어딨어. 기영아, 선생님은 속상해. 우리 처음 들어왔을 때 다 같이 친구들이랑 괴롭히거나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약속했잖아. 그렇지? 네. 다른 친구가 기영이에게 똑같이 장난을 그랬다면 기영이는 어땠을 것 같아?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래, 우리 기영이도 기분 나빴을 거야. 그럼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미안해. 자, 지도 방법. 기영이는 활동 시간에 큰 소리를 내고요. 교사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큰 소리를 반복적으로 냅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편이라서 친구들이 놀고 있으면 가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교사는 기영이와 친구를 따로 불러서 대화로 지도하고요. 만 5세이기 때문에 1대1 상호작용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도록 질문해서 본인이 그 해결을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친구들의 한 말이 사실인지 일단 사실 여부를 묻고 규칙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망 수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영이에게 선생님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느꼈을 마음, 감정을 느껴보도록 질문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간은 공격적 행동과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2주차부터는 사회적 위축 및 고립부터 지도 실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